꽤 오래전 제가 경향신문 칼럼에 소개했던 글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죠.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10억 원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뒷면이 나오면 10억 원은 고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물론 각각 2분의 1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냥 10억 원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25억 원을 받기 위해서 내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면 이렇습니다. 기대값 개념을 적용하는 건데 각각 10억 원과 12억 5천만 원의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기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결정이라고 수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10명 중에 8명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 원만 받고 맙니다. 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이득보다는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억 원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기막힌 신세가 되었다고 합시다. 너무 오래전이라 전혀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누군가의 보증을 제가 섰나 봐요. 그래서 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예요. 넋을 잃고 있던 제게 누군가 다가와서 마치 선심 쓰듯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빚이 없는 걸로 해주겠어요. 그 대신 뒷면이 나오면 당신 빚은 10억 원이 아니라 25억 원으로 불어나는 거, 그건 각오해야 해.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냥 10억 원 갚을래요? 아니면 빚을 없애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기를 하시겠어요? 이번에도 수학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기대값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10억 원, 빚이에요 이거는요. 12억 5천만 원,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10억 원의 빚을 갚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10명 중에 7명의 비율로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기를 선택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득을 취할 때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이득보다는 확실한 이득을 선호합니다. 이른바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앞에 얘가 이걸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확실한 손실보다는 불확실한 손실을 더 선호하는 이른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주식이 오를 때는 최고가로 오르기 전에 내다 팔고 내릴 때는 움켜쥐고 있다가 깡통계좌가 되는 현상, 수학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요, 위의 실험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이스라엘 출신인 카네만과 트베르스키라는 두 사람이 진행한 연구의 일부인데요. 수학을 활용해서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는 기존 경제학 이론을 뒤흔드는 중요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이런 전자에서 수립된 기존의 경제학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의문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두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수상식에는 카네만만 출석했습니다. 드베르스키는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이 민주주의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 이걸 따지는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위 에로우의 정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에로우의 정리는요, 여기서 길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단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요즘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김민영이라는 수학자가 아주 멋진 강연을 했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에로우의 업적은 민주주의는 결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덕택의 에로우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카네만과 트베르스키가 심리학자이고 에로우는 경제학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의 응용은 수학자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수학자들은 오히려 그런 수학의 응용에 대하여 반감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영국의 고드프리 헤럴드 하디라는 대표적인 수학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 태생의 천재적인 수학자 라마누잔을 영국에 초청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미 20세기 초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수학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디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실용적인 것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의 그 어떤 발견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선을 위해서나 악을 위해서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순수 수학자임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까지 우린 뭐라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요, 실용적인 수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 글쎄요, 좀 오만하기 그지없지 않나요? 여기서 하디가 갖고 있는 수학에 대한 관점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역사는 멀리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실험이나 기술 또는 발명을 돈벌이 위주의 하찮고 비천하고 저속한 것,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노예들에게만 적합한 거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수학적 지식이나 자연의 법칙에 대한 탐구는 오직 인간의 고결한 지성에 의해서만 추론될 수 있다고 여겼던 지적 허영심에 가득 찬 속물근성,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오랫동안 순수 수학자들은 실용적인 수학, 즉 수학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중들 앞에 나와서 현대는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학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 그들의 진정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하지 않던 것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권하는데 누가 이걸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는 이유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데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생활에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배워야 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저의 의도를 밝힐 때가 되었네요. 지금 저는 매우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학교 수학에서 과연 수학을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뭉크의 전류보다도 더 처절한 비명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거나 무시하고 지나쳤던 기존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여러분의 비판적인 생각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 도발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